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이제 말복도 지나고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아마 찬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그래서 가을이 오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 여름은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그다지 덥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년 특별한 더위 없이 올해 정도 한 열흘 정도 덥고 여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그까이 거 대충이라고 하는 당신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당시의 꿈은요, 뭐 남북 통일,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창한 꿈이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소박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굉장히 간절했던 꿈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오로지 이거 하나. 여직원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게 그 당시에 제 유일한 목표이면서 꿈이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정말 여직원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제가 입사한 회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육 출판 회사였고 여직원들이 넘쳐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본사 생활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제 가능성과 제 잠재 능력을 알아보신 윗분이 너는 본사보다는 영업부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해서 저를 영업부로 방출 하셨죠. 제가 워낙 활기찼고 대인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노닥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었고요. 그런 모습에서 저의 가능성을 보셨겠죠. 사실은 뭐 쫓겨난 거죠. 근데 밖에 나갔을 적에 그 영업부는요, 진짜 저만 남자였어요. 모든 분들이 다 여성이었고 저만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곳에 화장실에 소변기가 6개, 대변기가 6개가 있었는데요. 저 혼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변기들에 제가 나름 요일별로 사용하는 변기를 지정해서 월요일은 이 변기, 다음날 화요일은 이 변기 옮겨가면서 변기를 사용할 정도로 제가 그 큰 화장실을 저 혼자 독차지할 만큼 남자는 저 혼자였고 전부 다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 하나 있죠. 제가 그렇게 원했고 바랬던 것, 여자가 많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근데 그곳은요, 놀랍게도 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아주머니였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총무 역할을 하는 여직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었어요. 그 인원들은 물론 결혼을 안 한 처녀들이었지만 그 외에 실제로 영업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주머니셨습니다. 정말 꼭 그래야만 했나? 그렇게 아주머니들로 가득했어야 했나? 라는 제 절규 아닌 절규를 외쳤지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다른 것도 아닌 오로지 딱 하나, 여자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여자가 99%인 그곳에서 근무했고 뭐 나름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간절히 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아주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곳에서 항상 좌절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시기에 제가 그 사랑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놈과 같이 술자리에서 제 그러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대학 때 여자가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사에 가보니 다 여자만 있다. 근데 말이야, 놀랍게도 전부 다 아주머니들이야. 정말 기분이
너무 착잡해.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자 그 친구 놈이 묵묵히 그냥 제 얘기 듣고 있다가 소주 한 잔을 입에 툭 넣고 부어놓고 고기 한 점을 집어서 입에다 딱 가져가다가 저를 딱 쳐다보고서 하는 말,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그 말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으면서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얘기였어요. 친구놈이 소주 한 잔 먹고 고기를 들고서 저에게 건넨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짜샤. 야, 네가 미모의 젊은 여성이 많은 직장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은 넌 분명히 그런 곳에 가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냥 막연하게 여자가 많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넌 그곳에 가 있는 거야. 신은 너의 기도를 제대로 잘 들어주신 거지. 어찌 보면 너는 굉장히 축복받은 놈이네. 그리고 신이 너의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죠. 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여성이었지만 저의 기도는 이루어졌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꿈, 그 목표 안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꿈을, 목표를 막연하게 잡았다는 것이 바로 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입사 초기에 제가 가졌던 꿈을 이루면서도 그 실패하면서도 얻게 된 아주 큰 교훈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먼저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구체적인 상상을 먼저 해보는 것. 뭐 힘이 들거나 돈이 들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만 있으면 되고요. 입으로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일화 역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화면 속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베트남전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치러진 전쟁입니다. 이곳에 참전한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지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곳에 참전해서 목숨을 걸고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싸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을 통해서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와서는 베트남이 우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요. 박항서 감독님 같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이가 있는 베트남 분들한테는 한국군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다음에 그들이 전쟁에서 보여준 일종의 가혹한 행위들, 이런 거로 인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요, 오늘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고만 어떤 미군 장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처럼 베트남에서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가혹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
아마 미루어 짐작이 되실 거예요. 뭐 사진 속에 있는 모습은 실제 포로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영화 속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미군 포로들은요, 굉장히 많은 고문과 그 다음에 굶주림, 그리고 그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고문, 그 다음 노역에 시달리면서 많은 군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고요. 그 당시에 충격으로 인해서 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미군 장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증언을 한 것에 의하면은 자기를 그곳에서 그렇게 끔찍하고 혹독한 곳에서 견뎌내게 한 것은 물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취미 골프였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요, 포로로 잡혀있던 그 시절에 매일매일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골프 치는 상상을 하는 게 그냥 대충 그냥 골프를 친다라고 대충 상상한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디테일한 상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에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 씻고 아침밥을 먹고 차를 타고 골프장에 가는 길을 떠올리면서 운전을 하는 상상을 했대요. 그리고 골프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한 올 한 올 실제와 동일하게 골프를 치는 상상을 했답니다. 때로는 오비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골프공이 해저드에 빠지기도 하고, 그는 매일 구체적으로 골프를 치는 상상을 하며 18호를 돌았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자신을 그 혹독한 생활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의 기쁨, 또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끔찍한 나날을 보냈을 그의 가족들이 그를 만났을 때 얻게 된 감동과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미국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실제로 상상이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히려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전보다 더 골프 실력이 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정말로 구체적인 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 꼬여서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무언가 꽉 막혀 있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막연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는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의 힘만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공상을 많이 하죠. 공상. 그렇죠. 물론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혹은 현재 지금의 삶과 그 무관한 그런 공상들을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중요하죠. 우리 뇌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간에 한켠에 여러분이 지금 답답해하거나 막혀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상상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서 해 나가신다면요 반드시 머지않아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그 좋은 결과라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늦더위가 남아있으니까요 조금 더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일주일 뒤인 다음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